사형당하기 일보 직전 아직은 앳되어 보이는 저 남자에게서 죽음의 공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군사지도를 원했는지 사람들이 알까 생각하며 결코 구하러 오지 않을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아직 드라마는 시작도 안 했는데 죽는 저 사람 설마 주인공은 아니겠죠. 대성국의 변방을 지키는 정한후는 금수산하도라는 군사지도를 도난당합니다. 이 지도가 적국으로 넘어가면 정한후 자신은 물론이고 대성국도 위기에 빠질 찰나입니다. 그러나 정한후의 군사들은 지도가 국경을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하죠. 군사지도 운반책인 서역산마가 대군을 꺾을 정도로 강력했기 때문인데 사형대에 선 이 남자가 군사지도를 훔쳐간 범인일까요? 일촌상사의 강호에는 정보 수집이나 해결사 비슷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산수도가 있습니다. 물고기를 비둘기 삼아 정보를 회수하는 산수도는 어쩐지 짝퉁 느낌이 들죠. 산수도의 종주 문사연에게 군사지도를 찾아달라는 의뢰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지도를 잃어버린 당사자도 아니고 조종도 아닌 의료기관 방외고기 고객입니다. 게다가 임무에 투입될 세 사람을 찍어주기까지 합니다. 국가의 안위가 달렸으니까 대장군 아니면 최고의 검객이 미션을 받았겠죠. 아니고 방외국이 원한 인물은 대성국의 10대들입니다. 일촌상사는 애들 드라마였나 봅니다. 어쩐지 제목부터가 일촌 운운 하는 게 미니홈피 필이다 했죠. 이번 영상은 소년유지 일촌상사입니다. 2020년 방영된 일촌상사는 정치사극 바탕에 무협의 레파토리를 장착합니다. 무림 정파의 타락과 이어지는 복수혈전은 기본 상차림이고 청소년 주연의 선협 로맨스 몇 개를 합쳐놓은 사랑도 있죠. 그러면 일촌상사는 10대들의 성장 드라마인가 하면 절대 아닙니다. 아직은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10대들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국가와 기존의 질서에 충성하다가 개차반 되던데 성장은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입니까? 군사부 일체가 만들어낸 괴물 일촌상사의 무림 비사를 만나봅시다. 무림 최고의 문파 정량궁의 10만청과 은장가는 문사연의 꼬드김에 산수도를 방문합니다. 깐깐한 10만청은 군사 지도고 뭐고 강호는 조종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절하죠. 문사연이 집안을 멸문시킨 웬수가 궁금하지 않냐고 낚싯대를 들이우자 10만청은 덥석 묻니다. 은장가도 정의를 들먹이는 그의 말발에 넘어가 군사지도 일을 수락합니다. 이들은 강호의 금기까지 어기고 조종의 일에 끼어들었는데 모냥 빠지게 악명 높은 비구아가 합류하죠. 품격은 좀 떨어지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비구아는 군사지도를 훔쳐올 최고의 도둑놈이니까요. 세 사람의 건강을 책임질 팀 닥터 좌경사도 고용됩니다. 싸구려 의사 좌경사와 제자 맥도날드 백맥은 이들과 함께 극한의 땅을 횡단하는데 누가 누구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겁니까? 의사가 첫바다로 쓰러질 판국입니다. 좌경사는 희한한 비구아를 관찰하다가 어릴 때 죽어라고 울던 그 여자의 힘을 눈치챕니다. 이때부터 좌경사는 비구아에게 찍잡았고 비구아도 곧 그를 기억해내지만 그래서 뭐 정도의 반응뿐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손오공과 삼장법사가 지나간 적염국에 도착한 그들은 서로 잘났다고 싸우다가 지도는 훔쳐오지도 못하고 주염이라는 동네 양아치만 주워옵니다. 서역산마가 허접해 보여도 그들의 포진을 뚫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머리가 오지게 좋은 좌경사와 양아치 주염은 의기소침한 세 사람 대신 계획을 짜고 드디어 지도를 획득할 순간이 옵니다. 그러나 좌경사는 서역산마에 따거 귀동자에게 걸려서 요절하게 생겼습니다. 그를 구하면 군사지도는 물 건너가고 지도를 얻으면 좌경사는 목 잘릴 위기에서 하이틴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10만청과 은장가는 정파의 무리민답게 죄 없는 좌경사를 구해야 한다고 하지만 겨우 도둑인 비구아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는 군사지도를 가져가야 약속한 대가를 얻을 수 있거든요. 비구아는 산수도의 문사연에게서 무엇을 약속받았을까요? 비구아는 약이 필요합니다. 깨로뽕 아니고 미쳐버린 사부의 약을 10년 동안 찾아 헤맸으니 비구아는 약에 쩔어버린 인생을 살았던 셈이죠. 일촌상사의 강호와 조정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암묵적인 규칙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 생겼던 공통된
관심사는 규칙을 깨버립니다. 10년 전에 이 암거래는 군사지도의 도난이라는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하죠. 빌런인 윈영후는 병권을 진 정한후를 제거할 절호의 핑계였는데 잃어버린 군사지도가 돌아와서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그렇지만 윈영후는 내친김에 정한후를 없앤 후 사라진 전 황제 에제를 찾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동맹의 역사를 끄집어내죠. 그 중심에 떠돌이 의사 좌경사가 등장합니다. 좌경사는 10년 전 극독에 중독되어 방회곡에서 치료를 받지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소울락 aka 비구아도 사부를 치료하기 위해 방회곡으로 와서 좌경사와 끈끈한 추억의 클리셰를 만들죠. 소울락의 사부는 독에 중독되었다지만 어린 좌경사는 현명심장이라도 맞은 걸까요? 좌경사의 아버지 정한후는 어린 그를 황제로 위장시켜서 미끼로 삼고 진짜 황제 에제를 윈영후에게서 빼돌립니다. 아버지가 구해주러 오겠다는 건 생구라였고 좌경사는 적국에서 학살을 당하죠. 겨우 살아남았지만 얼굴이 팔려서 돌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도 그를 원치 않아서 방회곡에서 키워진 좌경사는 동네 최저가 의사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이 군사지도가 사라진 사건에 연루됩니다. 좌경사는 여동생도 아버지에게 외면당할까봐 산수도의 문사연에게 지도를 찾아달라고 합니다. 좌경사가 착한 오빠인지 아닌지 여기서 잠깐 그의 속내를 들여다볼까요? 좌경사는 군사지도를 찾아올 세 사람을 모두 정량궁과 관련된 사람들로 꾸렸습니다. 정량궁의 제자 신만청과 은장가 그리고 정량궁 출신의 사부를 둔 소울락. 이 의미는 그가 이미 정량궁을 타겟으로 자신이 죽을 뻔한 윈영후와의 거래를 파헤칠 작정이었다는 거죠. 좌경사는 때가 오길 기다렸을 테고 윈영후의 궁둥이를 들썩거리게 했을 군사지도는 촉발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작은 병원 하나 차려서 오손도손 살자고 소울락에게 속삭인 건 다 개뻥이죠. 산수도의 문사연도 처음부터 좌경사와 한패였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사연은 군사지도를 찾아온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러나 문사연은 신만청에게 왼수 상만의 실마리를 놓쳤다는 개소리만 늘어놓습니다. 다행히 소울락은 정량궁에 약이 있다는 정보를 받는데 이놈의 약은 또 왜 정량궁에 있답니까? 약을 훔치러 갔다가 정량궁 출신인 사부 소선의 건법을 구사하던 소울락은 무림맹주의 눈길을 끕니다. 무림맹주 금허도장은 정량궁의 후계자인 소선을 도라에몽 아니고 사라몽에 중독시켜서 그 자리를 빼앗았는데 그의 건법을 구사하는 애를 봤으니 뒤통수가 가려웠던 거죠. 정량궁의 금호도장은 윈영후를 돕는 조건으로 무림맹주에 올랐습니다. 이때 소선을 지지하던 다른 문파는 산 깊은 곳으로 숨고 신만청의 집안도 싸그리 멸문을 당하죠. 따져보니 사라진 애제와 얽힌 음모 때문에 피본 건 좌경사만이 아닙니다. 신만청내 집안을 아작낸 원흉으로 찍힌 문탕 칠엽 중 하나가 문사연이거든요. 신만청 또한 진짜 왼수인 금허도장의 제자로 큽니다. 저겸사에서 주운 양아치 주염도 이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죠. 오로지 은장가만이 위, 아래, 옆으로 아무런 원한이 없습니다. 비극일 수밖에 없는 일촌상사를 더욱더 비극으로 만드는 건 전통 유교의 도덕에 젊은이들이 철저하게 패배한다는 점입니다. 좌경사와 정한후의 관계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썼을 때부터 이미 깨진 부자간이죠. 그런데도 좌경사는 나라만이 세상의 원톱이라고 여긴 정한후의 피가 자기 안에 흐른다면서 황제를 위하여 자신도 죄 없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희생시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연이 바로 좌경사 아니겠습니까? 소울락도 사부가 곧 세상의 전부입니다. 하이틴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른들이 만든 원칙과 맹목적인 충성에 압도당해서 자기 자신은 사라진 거죠. 신만청과 은장가의 경우는 그래도 복받은 케이스입니다. 자신은 정의를 저버린 주제에 제자에겐 정의를 가르친 무림맹주 금허도장은 그들의 사부로서 제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최후를 맞이하죠. 금허도장과 그의 제자 신만청과 은장가는 군사부 일체란 한쪽이 아니라 양방향성의 존중이라는 것을
것을 보여주었는데 나쁜 무린맹주이던 금호도장이 끝내 밉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었겠습니다. 마지막 약의 행방은 마교로 찍힌 혈익신교에 있습니다. 가서 보니 혈익신교는 난장판이고 교주와 관련된 주염의 태생도 난장판입니다. 주염은 재벌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지만 엄마가 그를 모르는 척하죠. 짝사랑하는 소울락과 어머니에게 모두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주염은 정신분열 초기 증상이 나타납니다. 겨우 만난 아버지는 대의를 위해서 만념도법을 배우라고 쌩 강요를 하는데 싫은 거 억지로 하다가 주염의 정신분열증만 악화됩니다. 수학의 정석 풀기 싫다니까 그러시네. 만념도법은 일촌상사에서 정통 무협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무림연맹의 목부는 장문인을 감금하고 가짜가 얼굴마담 행세 중이죠. 주염과 소울락은 동굴에서 진짜 장문인을 발견하지만 뒤따라온 문사연도 함께 갇혀버리는 신세가 됩니다. 동굴을 빠져나가려면 벽에 새겨진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주염과 소울락은 아직 어려서 이런 거에는 적합한 IQ는 아닙니다. 플레이보이 문사연이 풀만한 퀴즈. 문사연이 괜히 등장한 게 아니죠. 수수께끼를 낸 커플들의 사연은 강호의 전설로 떠돌고 있었는데 진실은 전설보다 더 새끈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략 의천도령기의 양정천 교주와 그 부인의 이야기와 흡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촌상사는 만년도법에 얽힌 무협한 치정처럼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흥미를 유발합니다. 알고 보니 로맨스가인 서역산마의 귀동자도 이런 종류입니다. 지나가는 악당이었던 귀동자는 무림 정파 쪽의 대협 손사약이었습니다. 그는 약혼녀를 노리는 사제에게 암습당합니다. 그때 주화 인마에 빠져서 천상 돈모처럼 애가 되어버렸는데 그 꼴을 약혼녀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서역으로 도망가서 해결사로 살아왔죠.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를 기다리던 약혼녀와 결혼합니다. 10년을 기다린 그들의 첫날 밤, 이제 촛불만 끄면 되는 건데 소울락이 눈치도 없이 벌컥 들어와서 분위기를 조져버립니다. 여기서도 사부의 약 때문이라는 핑계가 성립하는데 그놈의 약은 헌법 제1조의 권리로 명시되어 있냐고요. 일촌상사의 전반부는 소선의 약과 관련된 여정이었고 이후는 사라진 황제 애제를 찾아서입니다. 정량궁 소선의 중독과 애제의 실종은 모두 위녀후와 무림맹주의 결탁에서 비롯되었죠. 일촌상사는 애제를 찾는 서사를 계속 끌어가지만 그다지 매력적인 전략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빌런인 위녀후도 그저 그런 꼼수만 쓰고 좌경사도 딱히 기발한 책략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애제 말고 차라리 애정이 그리워집니다. 소울락은 도둑의 캐릭터를 벗고 난 후부터는 민폐 장렬입니다. 늑대도 때려잡던 여자가 사부의 약 이름만 앵무새처럼 읊어대며 점점 세대가리가 되어갑니다. 읍기아는 좌경사를 죽이는 조건으로 약의 행방을 알려준다니까 바로 일촌상사를 꺼내드는 저 결단력 좀 보소. 좌경사는 자신의 믿음에 칼을 겨눈 사람이 소울락이 처음이 아니며 자신이 다른 사람 때문에 죽어야 하는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좌경사의 표정을 보아하니 소울락은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듯하죠. 좌경사의 킬링 포인트는 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편도 거침없이 이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소울락도 예외가 될 순 없죠. 다행히 그녀도 사부를 구하기 위해서 좌경사가 필요해서 두 사람은 서로서로 뒤통수를 날리면서 행복해합니다. 첫날 밤도 치렀으니 죽어간다던 좌경사는 할 건 다 합니다. 마지막 약도 구했고 이제 소울락의 사부는 그놈의 보약 잘 다려먹고 살아나는 일만 남았죠. 그런데 또 죽어가는 소울락을 구하기 위해서 좌경사는 마지막 약 성난성엽을 써버립니다. 생긴 모양새를 보니 진코민입니다. 결혼식장에 나타난 정신분열증 주염은 사부의 약을 네가 먹었다고 고자질하고 좌경사는 또 일촌상사의 찔릴 팔자에 놓이죠. 소울락의 생지랄에 좌경사는 자기의 피를 소선에게 먹여봅니다. 황천인이란 독이 흐르는 그의 피는 소선이 중독된 사라몽을 중화시키는 데 성공하지만 좌경사는 목숨이 또 반토막 납니다. 둘이 성깔머리가 똑같아서 극단의 선택만 하는 얘들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거짓말과 불안감이 끝없이 반복되는 이 또라이들의 사랑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얘들에 비한다면 문사연과 신만청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랑입니다. 운탕치렵의 사마랑과 상마는 신만청의 집안을 몰살시켰다는 오명을 쓰고 굴욕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10년 동안 사마랑은 정보통 문사연이 되어서 무림연합이 운탕치렵과 다른 무림 세력을 제거한 증거를 수집하죠. 하지만 진실은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상마는 사제 사마랑의 손에 죽기를 원했고 사마랑인 문사연은 사형을 죽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혼절합니다. 순수한 신만청에게 빠져들었던 문사연이었지만 둘 사이가 왼수임을 알기에 그는 신만청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철벽을 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신만청이 울면 나도 울고 신만청이 주겹청을 마시면 나는 주겹청이 집에 없어서 또 울고 신만청에 대한 문사연의 성숙한 대처법이 멋있었는지 아니면 추정이가 멋졌는지는 몰라도 같은 장면 계속 돌려보며 펑펑 우는 주접도 떨어봅니다. 덕분에 눈이 촉촉해져서 이뻐졌습니다. 가장 어린 커플은 은장가와 사강아입니다. 좌경사와 서울락이 결혼하던 날 자기네도 연습 삼아서 헐리우드 결혼을 올리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 결혼을 하면 뒤끝이 안 좋던데 설마 얘들이 동궁 시즌2를 찍는 중이겠습니까? 그런데 은장가의 위기의 순간 사강아가 로미오와 줄리엣 확장판을 연출합니다. 까놓고 말해서 불치병으로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강아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장가를 저승길에 동행시켰다고 밖엔 볼 수 없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던 사강아가 저승사자였던 거죠. 주염은 싱글입니다. 주염은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히스토리를 보건대 또 다른 좌경사라고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는 좌경사와는 달리 사랑하는 법도 미워하는 법도 배운 적이 없어서 감성적으로 텅 비어 있습니다. 은장가는 우정으로 그의 빈 공간을 채워주었고 서울락은 짝사랑의 감정을 주입했죠. 그러나 정의를 잃은 무림 덕에 주염은 무자비해지고 남아있는 가슴속엔 가족에 대한 복수심으로 꽉 채워집니다. 진실을 밝히던 무림 대회에서 진실의 핵심인 소선은 강호인들의 명예를 위해서 갑자기 죽어버리고 난리입니다. 서울락은 내 아까운 10년 세월을 외치며 기절하고 피를 몽땅 헌혈한 좌경사도 본전 생각에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죠. 신만청 역시 결혼식 날 납치하겠다 약속하고 깜깜무소식이었던 문사연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애들이 그렇게 굴렀는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애제는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 건가요? 정한후가 애제 대신 아들을 희생시켰을 때 좌경사가 애제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애제 대신 피박 쓴 건 좌경사였고 그 슬픔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좌경사를 핸드폰 화면에 깔아놓았죠. 그러나 민생 안정을 빌먹이며 애제를 자결하게 만든 좌경사의 인간성은 걸레였습니다. 서울락 역시 멘붕에 빠져서 좌경사를 일촌상사로 확 찌르는데 참 잘했습니다. 위령 후에 새로운 개들이 몰락한 정량궁의 흔적조차 없애려고 달려듭니다. 깡패 다중이에게 잠식된 주염은 그 선봉에 서서 은장가도 서울락도 몰라보죠. 만념독법을 익히고 좌경사의 계획도 뚫어버리는 주염은 대책이 안 서는 새로운 빌런입니다. 은장가의 우정만이 주염을 말릴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는 여친 하나 잘못 만나서 벌써 요절했는데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버틴 빌런 위령후가 전혀 빌런 필이 나지 않았던 건 권력을 향한 그의 모든 꼬라지가 너무 허접하기 때문입니다. 좌경사의 책략이 성공한 것도 다 위령후가 후져서이지 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거나 황제는 극단으로 흐르는 좌경사의 충성이 그다지 반갑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그렇겠죠. 언제 자기에게 저 또라이 책략가의 불똥이 튈지 알게 뭡니까? 좌경사의 제자 백맥은 처음부터 끝까지 좌경사가 하는 일들을 반대했습니다. 좌경사가 자신의 몸에는 아버지와 똑같이 충의 피가 흐른다고 하자 백맥은 자신의 뼈에는 충성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하죠. 백맥은 언제나 옳습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운의 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